자, 윤석열이 구속 기소가 된 후에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여야 잠룡들도 움직임이 활발해지는데요. 오늘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설민심 때문에 여론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뭐 눈에 띄는 게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요거도 양상을 좀 접점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그 여론조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핵심적인 이제 이 특징은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결집돼 있다. 아하.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일부 인사들은 과표집이다 이런 표현으로 돌려서 얘기하는데 네. 과표집을 다시 얘기하면 결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네. 좀 보수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서 지지율이 역전되거나 비등하게 나오는 현상. 네.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진보 진영도 그런 적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진보 진영의 여론조사가 높게 나올 때는 정상적인 것이고 예. 보수 진영의 여론조사가 잘 나오면 과표집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적절해 보이는 표현은 아니고요. 결집하고 있다. 결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큰 사건이 생기면 예.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분열됐어요. 이건 잘하지 못한 일이니 내가 여기서 여론조사에 응하기가 어렵거나 또 지지하지만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이 창피해서 말을 안 하거나 네. 아니면 나는 내가 윤석열을 찍었지만 나는 지지하지 않겠어 앞으로. 너무 이 사람들이 잘 못했어. 이렇게 해서 되게 보수 유권자의 의견이 양분됐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진보 진영의 이 말하자면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하나의 양상이었는데 최근에 보이는 거는 그런 분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열이 없는 요인이 뭐냐 네. 이런 걸 분석해야지 과표집이다 그러고 탁 튕겨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이렇게 결집되면 대선에서 예. 또 결집된다 보수가 그러면 예를 들어 이 탄핵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법 처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네. 결집되어서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불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 대선에 대한 예측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는 네. 그렇게 가볍게 퉁치면 안 되고 이 보수가 결집되고 있는 이 양상들의 원인이 뭐냐 아하. 이걸 분석해서 여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죠. 그 박근혜 때 하고 지금 박근혜 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네, 하셨죠? 대표를 하시면서 그때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여론조사를 뭐 많이 안 한 것 같기도 하지만 5%까지 막 떨어졌고 많이 했어요. 하기도 했습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새였거든요. 압도적으로. 그때하고 지금 현 시점에 민주당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그때는 다시 이제 아까 뭐 얘기를 부연하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화됐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 보수의 지지자 유권자들이 양분됐었죠. 반반이 대선 됐네요. 때까지도. 예. 거기다가 물론 우리도 국민의당으로 분열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 당시에 대선은 문재인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다음에 바른정당 유승민 네. 이렇게 나왔죠. 4명이 나왔죠. 예, 물론 이제 네. 정의당에서 나왔습니다만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접근할 때 중요한 거는 보수 유권자 중에서 이 계엄이 잘못되었다라고 예. 생각한 사람들이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선 후보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 사실 그 지금 계엄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적겠죠. 근데 뭐 있겠지만. 물론 계엄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우예요. 네, 근데 극우들. 계엄은 네. 잘못된 거지만 네. 이재명은 안 돼, 민주당은 안 되지 이런 그런 대항 거죠. 논리로 결집돼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 결집도를 약화시킬 거냐가 네. 민주당의 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민주당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해요. 네. 그럼 민주당에 대한 불만의 요인이 뭔지를 분석해서 그걸 개선하면 돼요. 여론조사라는 것이 무조건
무조건성으로 나는 간다라는 지지층은 양당 통해서 보면 약 15%씩밖에 안 됩니다. 아, 양쪽으로. 예. 나머지의 입장은 사실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한 달 사이에 변화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캠페인이 가능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약점을 좀 더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보수 지지층들을 조금 더 분화시키고 네.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뭐냐면 너무 몰아붙인다. 아하.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 예. 라는 느낌을 갖는 유권자층이 최소한 7, 8%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쪽의 탄압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우리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대한민국을 통합적으로 끌고 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 비춰주고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예. 아니 그럼 이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냔 말이죠. 예. 그러나 국민은 현재 계엄령의 국면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네. 구속도 됐고 이제 대선 국면으로 이미 옮긴 거예요. 대선 국면이라 보시는 거군요. 저는 대선 국면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옮겨왔다고 보고요. 네. 근데 아직 민주당의 관심은 이게 탄핵이 제대로 될 건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제대로 될 건지를 감시하는 모드로 아직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그 이해합니다만 네. 지금 국민의 모드와 민주당의 모드가 좀 달라요. 네. 민주당이 너무 겁을 내지 말고 우리가 괜히 뭐 조기 대선 바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보이면 안 되지 않나? 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은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그런 측면에서는 솔직하게 탄핵과 사법 처리 중면에서 그 이슈에서 빠져나와서 네. 대선 국면으로 옮기는 게 맞습니다. 그 지금 민주당의 불안 요인 중에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네. 관련해서 지금 2심이 아주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다른 배당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이 2심하고 조기 대선 좀 연결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차라리 2심이 어차피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거면 예. 빨리 나오는 게 좋다고 차라리 봐요. 빨리 나와서 예.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더 민주당이 유리하죠. 오히려. 사실 이미 1심 결과가 나왔는데 2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민주당의 태도나 민주당이 받을 충격이 큰 차이가 있을 리는 그게 없어요.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 3심에서 유죄가 빨리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도 못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고요. 예,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가서. 예. 근데 그게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럴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2심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민주당 내의 대선 지형에 영향을 미치냐를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예. 본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지연 전술보다 빨리 끝내는 게 낫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빨리 끝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 대선 이후로까지 조기 대선 이후로까지 미루기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대선에 임박해서 결과가 나오면 더 안 좋다 이렇게 보죠.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 내세우면서 또 어젠가요? 평산마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더라고요. 통합해라, 포용해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대선하고도 또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게 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행보는 다 대선이다. 다 대선과 연결되어서 해석하는 것이 맞죠. 예. 좀 대선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행동을 하면 오히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실용주의 원래 이분이 실용주의예요. 제가 5년 전에 3년 전에도 총괄본부장 할 때 네. 굉장히 광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민주당 후보인데 민주당 색깔을 너무 이렇게 빼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 지금 보면 상당히 실용주의인데 좀 조금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민주당의 색깔이 너무 빠진다 이 말씀인가요? 근데 민정 색깔을 안 빼면서 광폭 행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래야 민주당 지지층 이탈이 또 없어요. 네. 또 사실은 이번에 촛불 민심도 있고 네. 이게 예를 들면 진보 민심 자체가 또 이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물은 안 빼면서 광폭 행보로 실용주의로 가시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색깔은 빼면서 실용주의 광폭 행보로 가면 민주당과 범진보 지지층 일부가 또 빠질 수가 있어서 예.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통합 행보는 아직은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 만나서 인사간 거 잘했지만 네.
이후에 과연 어떤 형태의 행보를 통합 행보라고 할 거냐 하는 걸 보여줄 거냐 하는 건 좀 봐야죠. 봐야 되는데 이제 네. 다른 주자들도 뭐 예컨대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네. 김동연 지사라든지 네. 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특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벌써 SNS에 글을 쓰면서 이게 약간의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어차피 네. 그 조기 대선 온다고 보면 네. 또 대선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대선은 이제 원래 시점보다는 빨라질 거 아닙니까? 빨라지겠죠.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선 국면이 열린다고 하는 건 결국 경선 국면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선에서 뭔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오히려 반겨야 될 일이죠. 네. 만약에 경선 없이 그냥 그 이재명 후보 그냥 단독으로 네. 그냥 선출되면 이 컨벤션 효과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후보들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많죠. 네, 그렇게 국민의힘 많습니다. 그렇게 다 본다면 우리도 다양한 후보들이 등장해 주는 것을 반겨야 될 일이지. 저기에 마치 무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경선을 할 수가 없고 경선에도 올 수 있는 컨벤션 효과를 볼 수가 없죠. 통합의 핵심은 자유로운 경선이 진행돼야 통합의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 통합은 말로는 통합을 주장하면서 경선에 나온 다른 약간의 성향이 다른 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통합은 물 건너가는 통합하기는 어렵다. 그게 더 나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뭐 거군요. 나쁘게 작용한다기보다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지혜가 필요한데 저는 뭐 그 김동연 지사든 김경수 지사든 뭐 그 누구든 저는 안 나갑니다. 분명한 거.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왜 마음에 드는 말씀을 아니 진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후보군들이 다양한 세력의 대표로 나와서 경선에 참여하고 경선이 끝난 다음에 흔쾌하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다 도울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게 통합이에요. 근데 만약에 경선에 못 나오게 하거나 경선 때 상처를 주면 에이 나 안 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 지지층이 안 도우면 그만큼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컨벤션 효과는 사실은 1위를 달리는 후보가 훨씬 더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와 경선하는 후보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면 그거 막아줘야 돼요. 그게 통합 행보예요. 자, 국민의힘도 한번 짚어보면 여권에서 움직임은 많은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 경험은 공공재다. 출마 묻는데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선 출마 시사한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뭘 시사를 해요? 100% 출마 선언이 무조건 출마 선언이다 이거는. 그건 뭐 아니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제일 좋은 찬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시장을 사선을 하셨는데 시장 5선에서 뭐 할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로 66세 아닙니까? 한국 나이로? 그러면 이제 63세 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도전해야 돼요. 도전은 100% 확실하다고 보고 지금 움직이는 모든 행보는 대선과 관련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좀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분도 이번에 출마를 안 하면 뭐 하실 거예요? 다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 나올 것이다. 출마할 것이다. 다는 뭐 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출마의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출전을 한다고 봐야 되죠. 다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가장 마지막에 출전할 거라 이렇게 보는데. 가장 마지막에. 그러면 지금 뭐 조사의 차이는 좀 있지만 김문수 장관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여권 내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나오면 근데 김문수 장관이 나오실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여론조사에 자꾸 잡히니까요. 뭐 그분이 나오시는 게 저희는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편하다 이런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극좌에서 극우로 간 일종의 소위 말하는 변신의 규제, 좋게 말하면 변신이고 나쁘게 말하면 변절인데,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꽤 있고요. 그리고 지역도 대구시장 나간다고 했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경기도지사 하다가 대구시장 갔다가 왔다 갔다 한, 그 지역도 왔다 갔다 한. 그래서 좋게 말하면 변화무쌍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익이 되는 곳에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약점이 많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우리가 공격할 포인트가 제일 많은 후보입니다. 그리고 워낙 극우적 발언이 많아서 그 극우적 발언이 굉장히 이분의 확장성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이 가장 극우적인 분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는 건 그만큼 현재 보수 진영의 태도가
또 간절함이 어느 쪽이 꽂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그런 측면에서 대선에서는 결코 유리한 후보는 아니죠. 실제로 후보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분이 후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는데 실제로 쉽지는 않을 그건 알 수 것이다. 없죠. 아하. 이게 자꾸 정치 영역에서 네. 과학적 예측의 영역이 아닌 것을 물어보시는 거는 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분이 되신다면 저희가 가장 그 뭐라자면 맞상대하기 편한 후보입니다. 민주당은 유리하다. 유리할 것이다. 윤석열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옥중에 지금 있는데 서신으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분은 계엄령 선포 이후에 예. 탄핵되고 사법 처리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일관되게 진실과 사실을 다투기보다는 네. 또 법률적인 쟁점을 다루기보다는 대중 선동에 몰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유튜버인 양 움직이고 있어요. 유튜버인 양. 네, 극우 예. 유튜버인 양 예.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하는 멘트들을 쭉 보면 사실에 가까운 얘기들이 없어요. 거의 망상이에요. 탄핵 심판 가서도 좀 엉뚱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다가 예. 한 나라의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갖고 있는 법률적 품이나 품격도 없을 뿐더러 사실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비열한 모습, 그다음에 밖에 있는 국민들을 자꾸 선동해서 거리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동가의 모습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고요. 예. 최소한 자신이 왜 어떤 고민 속에서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네. 뭐 동의까지는 아니고 좀 이해해 주려고 봐도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지 행설수설을 하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망상가가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단 말인가. 아하.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멘트들이 예. 다 선동에 필요한 멘트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정말 판단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얘기는 뭐 아니겠지만 누가 조정을 당하는 건지 저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있어요. 판단한 네, 것이다. 네, 네. 근데 문제는 뭐 지금 보도가 된 거지만 벌써부터 최측근인 이상민 등이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저는 네. 대장이 저런 사인을 보내면 그 대장이 보낸 사인에 맞추어서 아. 그 졸개들 혹은 종사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네. 입을 맞추게 돼 있죠. 지금 저렇게 내가 하는 방향으로 따라 입을 맞춰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밖에 있는 대중들에게 나는 억울하다. 음흠. 나를 구해줄 사람 당신들밖에 없다. 네. 거리로 나와 걸게 해달라라고 선동하는 것이죠. 네. 저는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내란을 일으킨 이후에 내란이 실패하고 나서 내전을 일으키려고 획작하고 있다. 예. 좀 이렇게밖에는 해석을 못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하들, 참모들 중에 지금 김용현은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하는 모양새인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라는 말은 네. 지금 그렇게 입을 맞추겠습니다라는 그 뜻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이게 전 국민이 보는 생중계해야 되는 네. 화면에서 어떻게 졌다고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뭐 이상민 비롯해서 김용현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본인들도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네. 이상민 장관도 법조인 출신이고 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입니다. 이상민 판사 출신이에요. 도대체 저게 법정에서 아, 저런 식의 증언들이 네. 과연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하. 대한민국 사법부를 네. 우롱하는 얘기죠. 근데 다만 저는 이렇게 봐요. 안 먹히면 사법부가 편파적이고 잘못된 판단을 냈다고 공격해서 또 폭동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아하.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예. 법률적 품격이나 법률적 합리성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목표가 뭐냐? 목표가 뭡니까? 저는 선동을 통해서 아. 판을 엎어보겠다는 거 말고는 합리적인 법률적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보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정치적 압박, 사회적 압박을 가해서 살아나 보려고 하는 그 수를 쓰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가장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국민의힘 정당이거든요. 네. 언제까지 저렇게 하는 겁니까? 끊어야지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탄핵이 받아들여지면 어쩝니까? 그 다음에 다시 그 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나?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번 선거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옳았냐 글렀냐로 가져가겠다는 소린가?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결정을 빨리 내려야 근데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싸움으로 하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죠.
무조건 윤석열 구도로 가는 거는 윤석열에 대한 평가로 가자는 것은 저희가 나쁘지 않죠. 근데 지금 네. 국민의힘의 태도는 모르겠다. 일단 지금은 그렇게 가고 대선 때 가서는 새로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캠페인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사법 처리에 대한 판단을 쟁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그건 실책이라고 보죠. 지금 보면 말씀대로 뭐 변호인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재판장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거 뭐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의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주진우 의원, 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헌법재판관 헌재를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원래 법조인이 많기로 유명한 당이잖아요. 뭐 검사도 너무 많고요. 네, 자 권영세, 예. 권성동 다 검사들입니다. 그다음에 그때 관저 앞에서 데모하던 김기현, 판사고요. 나경원, 판사고요. 아니 그 판사들이 네. 자기 후배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걸 가지고 막으러 갔다. 네. 검사 출신이 갔으면 차라리 뭐라고 안 하는데 판사 출신 둘이 앞장선 걸 보고요. 망했어. 이게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정치권에 온 법조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네. 예? 후배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정치인만 되면 저렇게 괜찮았던 사람들이 다 망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앞장서서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는 것에서 비애감을 느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전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지법 폭동도 어쩌면 윤석열 아니면 그 정치인들이 어떤 보면 방조하거나 야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건 무조건 보십시오. 제가 과거에 민주화운동할 때 네. 우리가요 민정당사 점거, 미문화원 점거, 그다음에 예를 들면 파출소라든가 경찰서는 한 적이 없고 파출소 네. 같은 경우는 돌을 던진 적이 있어요. 법원은 한 적 없죠. 없습니다. 법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화운동하면서. 우리는 90년간 그렇게 극자로 몰리고 폭도로 몰렸어도요. 법원은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민주주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한 번도 무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다 유죄받고 다 감옥 살았어도 예. 나와서 그 법조인의 비루함을 비판할지언정 법원의 권위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법원을 말하자면 침탈한 것은 네. 저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걸 해볼 때 집단적으로 들어갈 때요. 사전에 모의하지 않고 혹은 사전에 이러이러한 지시를 받지 않고 현장에서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4층, 5층, 6층, 7층까지 올라가서 판사실을 문을 부시고 들어간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예. 많이 해본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예. 집단적으로 어디 점거해봤고 집단적으로 어디 시설을 쳐들어가 본 사람들은 네. 최소한 5명에서 10명이 미리 모의하지 않고는 현장 선동도 불가능합니다. 네. 갑자기 뚫려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 뚫려 들어간 그 지점쯤에서 구호를 외치고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계란을 던지고 나옵니다. 네. 건물을 부시고 들어가는 거는요. 이건 미리 조직화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고요. 조직화된다는 거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배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도 밝혀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주로 구두로 했을 테니까. 구두로 했을 그래서 제가 보면 예. 아주 강렬하게 저항권 행사를 설파했던 사람들 결국은 전조가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유튜브를 통해서만 마이크를 잡을 때만 했을까요? 가까운 사람들이 야 너라도 한번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몇 사람이라도 좀 쳐들어가야지. 라고 시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거 밝혀야 된다고 봐요. 저항권도 아닌데 저항권을 여기서 저항권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참 그러니까 웃긴 저는 한데. 예. 어쨌든 저희가 볼 때 그 서부지법 건은 네. 저는 여러 가지로 냄새가 난다. 그리고 저희 과거 민주화운동 경험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물론 민정당사 점거하고 나면요. 점거한 사람이 한 몇십 명 점거하도 네. 알리바이를 맞춰요. 우연히 쪽지를 보고 갔다. 우연히 쪽지를 보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 먼 민정당사까지 갑니까? 그런데 미리 다 조직합니다. 네. 역할 분담도 하고요. 경험담으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운동 경험담. 서부지법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원은 아니지만 예. 그 중에 일부는 특히 앞장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도 사전 조직화되고 사전에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1시간 전에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에 어떻게 임할까요? 헌법재판 또 형사재판 두 개 지금 진행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윤석열이? 글쎄 저분은 이제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시켜서 네. 다시 대통령의 지위를 복원하면 사법 처리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좀 그 단계를 가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도요. 아하. 똑같이 생각했어요. 탄핵은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정했을 때 그걸 거부했어요. 맞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사실 그래 갔을 건데요. 그랬으면은 그래 갔을 건데. 그랬으면 아무래도 예. 사법 처리 강도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죠. 약해졌겠죠. 예. 그런데 거부했고요. 두 번째 탄핵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네. 헌법재판소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다수가 보수기 때문에 기각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케이크도 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케이크 사서 뭐 준비했다. 그건 잘 그날. 모르겠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이번에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기각되는 걸 보고 예. 그래 최소한 4명은 있다. 그러면 나는 이건 기각이다. 기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예. 당사자 문제가 되면 특히 저런 망상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매달리고 있다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네. 기각받은 다음에 형사재판에도 그걸 좀 영향을 권성동 예. 이런 분들이 계속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이라고 압력 넣는 것도 예. 저거 압력 넣는 거예요. 사회적 압력을 넣어서 예? 예. 도와주는 거예요. 저기 대통령 측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가끔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대선에서 봅시다. 대선에서 과연 봅시다. 저런 형태의 대중선동과 예. 저런 형태의 극우적 접근이 과연 그들의 집권 연장에 도움이 될지 저는 그럼 대한민국 망한다고 봐요. 국민들이 뭐 지지자들은 모르겠지만 뭐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국민들이 이걸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나 저기서 재판관들 욕하고 비판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게 보수를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효과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명분을 준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보수 진영에서 떠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뭔가 재판들이 부당하고 뭔가 이 사람이 억울한 거래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이용당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참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잘 끌고 나가야 된다.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예, 그래서 분명한 것은 좋아. 윤석열은 잘못했어. 근데 이재명은 싫어. 라고 말하도록 쭉 유포하고 이번 설에도 가보니까 그렇게 쭉 국민의힘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퍼뜨려 다녀요.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실제로 좀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바꾸는 노력을 안 하면 네. 굉장히 어려운 대선이 됩니다. 어려울 수도 그렇기 있다. 때문에 저는 우리 승리를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의 변신, 민주당이 국민들을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몇 가지의 이미지 변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일관되게 한 2개월 가져가야 그나마 한 5에서 7% 정도의 지지율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